서울대학교 인생대학 제13기 선막스쿨 1부에 이어서 2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강연, 그리고 최단단 소장의 최면 강연, 그리고 디프리들 후일의 기록을 위해서 남깁니다.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지금 했죠. 그러다가 10년이 가까운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10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많이 키워놔서 박수를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 일은 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고 싶나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교육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교육회사 휴넷이라는 회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넷. 온라인 교육회사는 우리나라 최고죠. 거기 조영탁 대표하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 제가 어느 날 점심 먹자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조영탁 대표가 나를 데려간 줄로 압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조 대표한테 조 대표 내 평생의 원이 교육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의 회사 가서 근무 좀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울을 때 처음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이제 황당한 거예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오기를 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넷에 가서 회장 역할을 지냈죠. 그러고 작년 말로 제가 3년 임기를 전부 다 채우고 나이도 있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만일에 그때 제가 청춘합창단 제가 이제 오디션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 미쳤냐 현직 사장이 무슨 예능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런 적을 하느냐,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집사람은 뭘 할까, 가족들은 뭘 할까, 이거 다 좋은데 회사가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저 봉급 많이 주고 좋은 차 주고 비서 주고 사무실 주고 일 열심히 잘 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어디 방송에 나가서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디션 전부 다 합격하고 다 최종 합격될 때 그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디션 보는 장면부터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마침 이제 우리 회사는 주주가 둘입니다. 아코, 그 다음에 엠바스더. 아코는 제가 이제 그 마침 대표가 왔길래 제가 얘기를 했더니 미스터건 뭐가 문제냐 해라. 거기엔 뭐 프랑스 저거니까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한국 기업들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계열사 사장이 여러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허용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그 한다고 할 때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우리 회장을 설득해서 나는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그때 만일에 회사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아마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아마 했을 거예요. 어쨌건 다행스럽게도 회사가 허용을 해줘서 그때 오디션 볼 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나간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한 3,500명이 모였고 40명 뽑는데 1차적으로 200명을 뽑아서 오디션을 이제 보는데 제가 간 거죠. 그때 제가 청춘합창단이 된 거, 그게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산다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제 평생에 별로 잘한 일이 없지만은 청춘합창단 한 것, 그리고 이런 틀을 오래전에 만들어 둔 것. 제가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를 갖다가 계획하고 작정을 하고 이걸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일들은 저희 경우에 보면 대부분 성취가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무념으로 무심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오늘 그 기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히 외람스럽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소명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빛이 여러분 지구를 소위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갑니다. 30만 킬로미터. 그 빛이 1초에 그렇게 가는데 1분 동안은 그것에 60배요. 1시간이면 그것에 또 60배고. 그렇죠? 한 달이면 그것에 또 30배. 그 다음에 1년이면 그것에 또 12배. 그래서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본도는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쉬지 않고 가는 거리를 우리는 one light year, 1광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가 저녁에 보시면 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별 중에는 30억 광년이 떨어진 별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은 3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별이 지금도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생 იქ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정말 우주의 티끌만도 못한 그런 어떤 인생이지만, 그러나 저는 인간이 위대한 것은 그 티끌보다도 못한 그 인간이 우주보다도 더 큰 우주를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을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위대한 인간이 대충 그냥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오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죠.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위대한 인간이 대충 가서 한 7, 80년 그냥 살다가 그냥 들어와. 이렇게 던져졌다고 믿기에는 저는 인간의 그 존엄성이나 이걸로 봐서 대단히 그것은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뭔가 미션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늘 하죠.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그 하나의 그 미션, 소명, 이걸 찾아가는 길고도 그리고 험한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자신도 고민을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불부인 면무참식이다. 마음에 저버림이 없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없다는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로 들으셨다가 젊은이들에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들립니다. 제가 지금 70이니까 종심소욕 부류구의 나이가 된 겁니다. 종심소욕 부류구가 뭡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20에 뭐하고 30에 이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종심소욕 부류구가 된다고 했어요. 40이 되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은 부동심을 가지게 되고 50이 되니까 비로소 천지의 그 명을 갖다 알겠노라. 60이 되니까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이순이 되더라. 종심소욕 부르고는 뭐냐? 내가 뜻하는 바대로 행동을 해도 이것이 기존의 규범이나 법규나 윤리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 삶. 그런데 지금도 저는 흔들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또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은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는 세 가지 마음 기둥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가슴 가득히 누구를 만나거나 선한 의지를 충만히 채워서 그 선한 의지가 상대방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법정스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 이외에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유명한 칸트라는 그 철학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를 끊임없이 매료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내 머리 위에 하늘 위에 빛나는 별이요. 또 하나는 내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도동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선의지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저 혼자 잘난 줄 알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36, 5살에 사장이 되겠습니까? 협상을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해 협상이나 상대방을 묵사발 만들어가지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많이 뺏어오면 내가 이기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이기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닫고 해서 선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호연지기. 우리가 저 청소년 때 우리가 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호연지기가 산과 강, 자연에 있다고. 근데 사실 이 호연지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맹자께서 하신 일입니다. 맹자가 어느 날 이와 같이 이런 어떤 클래스였었던가 봐요. 제자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제자가 딱 손을 들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봐라. 선생님께서는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능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세상 같으면 어디 제자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잘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서슴없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언, 말을 잘 알아듣는 재주. 뭐 이거는 복잡하니까 빼고. 두 번째는 호연지기를 잘 양하는 재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선생님, 호연지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야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명해 보겠다 하고 호연지기를 설명합니다.
호연지기는 온 색천지라 말을 씁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좋은 기운이다. 지대지강이란 말을 씁니다. 너무나 지극히 강하고 지극히 큰 그런 기운이다. 그리고 또 무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리 섭취를 해도 결코 무해라. 노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호연지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때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호연지기는 어느 날 밖에서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음습해 들어오는 기운이 아니고 오로지 내 속에서만 길러지는 기운이다. 무엇으로 길러지느냐? 의와 직,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의로움과 정직함. 의로움, rightness, 정직함. 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한번 길렀다고 계속 쓰는 그런 기운이 아니고 수시로 없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수시로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의와 직을 생각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의식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계획에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그렇고 또 제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학우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모여서 가족의 역사가 되고 가족의 역사가 모여서 나라의 역사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떤 역사를 쓰겠느냐? 내 후배들이나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도 그때 내 흔들리는 순간에 이 애비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 흔들리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후배들에게도 나도 그렇고 나를 포함해서 항상 내 가슴속에 선한 의지가 있느냐. 두 번째, 호연지기가 살아있느냐. 의와직이 살아있느냐. 세 번째, 어떤 역사를 쓰고 있느냐. 여기에 비춰서 흔들리는 나를 보면 나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15분 거리에 터득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하고 결도 비슷하고 일종의 북카페고 북스테이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 위에는 저걸 뭐라 그러죠? 차인베레라고 하죠. 그 친구가 갖다 준 겁니다. 저하고 이제 힘을 합치기로 해서 제가 터득골의 이사장까지 지금 맡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사장으로서 도와줄 뿐이지 모든 경영은 지금 터득골의 남우선 대표로 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북스테이를 하고 카페를 하고 그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가 지금 서스테이블, 소위 말하는 서스테이블 그로스를 하려면은 뭔가 좀 이윤이 지금 남아야 되는데 그 수익 사업으로 차인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우드스탁이라는 회사가 특급품이에요. 저 각각의 음계가 다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저건데 저거를 팔아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데 회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판매액의 10%를 저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럼 10%가 같으면 얼마 될까? 사람이니까. 왜냐면 산막스쿨도 한마디로 재정이 어려운 저거니까 저거라도 좀 팔아서 좀 보탤까 이런 생각을 한 4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회사나 아니면 호텔에 가서 이게 저 호텔 저 결혼식 할 때 답례품으로 참 좋다. 떡이나 뭐 이런 거 먹는 거 말고 저런 거 하나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내가 영업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거를 팔면 내가 10% 내가 먹지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말에는 힘이 없어지고 예. 눈빛에는 빛이 없어지고 예. 얼굴에는 부끄러운 빛이 가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남우선 그 대표한테 그거 안 한다. 도와준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다. 그래야 내가 당신 물건을 팔아줄 수가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봅니다.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불교여성 개발원의 원장입니다. 한국 불교 쪽으로서는 어쨌든 뭐 지금 최고의 여성단체인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사무실을 전세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사무실을 새로 이제 마련하려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모연이라는 걸 합니다. 불교 행사. 모연은 이제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10억을 지금 모으는데 나보고 그래요. 여보, 내가 원장인데 명색이 얼마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막 고민이에요. 얼마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중과가 되기 때문에 원장도 얼마 했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랬습니다. 여보, 마음에 저버림이 없으면 부끄러움 있죠. 거기에 준해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때는 이제 3천만 원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당신 참 잘했다. 바로 그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굉장히 즐거운, 뭐 무거운 주제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그 무거운 가운데 가벼움이 있고 가벼운 가운데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 유튜브를 여러분 거의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루에 하나씩 올립니다. 왜냐하면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그 인생의 가장 적절한 구현이 바로 그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 무슨 이 재료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매일같이 유튜브를 올리느냐. 저는요 지금도 차고 넘쳐서 제가 그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뿐이지 너무나 지금 제가 썼던 책들도 있고 산막일기도 있고 합창단 얘기도 있고 여기서 개하고 노는 얘기도 있고 혼자서 밥 해먹는 얘기도 있고 제가 건더기 만난 사람들 가서 인터뷰도 하고 너무나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망각과 몰입의 메커니즘이다 하고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몰입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슬픔과 괴로움과 이 번거로움을 갖다 잊는 거죠. 몰입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산막스쿨에 몰입하고 유튜브에 몰입하고 합니다. 몰입할 것을 늘 찾습니다. 몰입할 것은 뭐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유엔에 가기 전에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에 한 1년 걸리거든요. 매일매일 유엔 생각만 하면 막 슬프고 화나고 이런 일이 있다가도 유엔 생각 가서 그 유엔 무대에서 우리 합창단이 정말 그리움 건강산을 부르고 전국 이 대사들, 전 세계 대사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그 평화적인 통일을 갖다가 소구하는 그 노래를 갖다 메시지를 보낸다 하는 그 생각. 또 단장으로서 그 유엔 대사들 앞에서 내가 영어로 3번 스피치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유엔 무대를 딱 쓰고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허망해요. 모든 것이 허망하게 밀려듭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꿈은 꿈이 아니에요.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그때 제가 카네기홀을 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갔습니다. 이런 어떤 역사가 하나하나 쌓여져서 우리 합창단의 역사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 다 시인이 옵니다. 다 이제 나름대로 전부 다 애들 이제 자식들도 교육 다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우리 요번 산막숲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Remembering that I sha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ak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embarrassment for the failure,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what is truly important in life. Remembering that I am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that I have something to lose, because we are all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삶과 죽음이라는 명제에 있어서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자기를 갖다 깨우치고 가장 도와줬던 그 명제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부의 두려움, 모든 외부의 자존심,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이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는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란 무엇이라는 명제만을 남긴 채 사라져갈 뿐이다 이거죠. 우리 모두는 다 발가벗겨진 상태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눈을 반짝이 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원님들은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리고 정말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옥 같은 인생 그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마음에 새겨듣고 저도 실천하는 자세로 살아보도록. 지금 이 최단단 선생님은 SK의 그룹에서 20여 년을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었던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최면 명상을 갖다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최면 명상계의 1인자가 됐었습니다. 저도 지금 사무실도 가보고 직접 얘기도 들어봤는데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또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다 하시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우선 힐링에 좋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길지는 않게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하도록. 최단단 소장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름도 최단단. 예, 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최단단이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들으시면 아마 이 세상 여행 떠나실 때까지 잊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권대영 회장님 저 삶의 얘기를 한 몇 번째 듣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70년 살 때까지 어떻게 저런 스펙트럼이 있을까? 굉장히 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다 다르게 들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고 들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했지?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어쩌면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부터라도 뭐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저를 통해서 뭐 70살에 바이올린을 새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기타나 색스폰이나 펜플룻이나 세 개를 다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럽니다. 한 개씩 노래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색스폰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기타를 잘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1년에 한 곡만 해보십시오. 1년에 한 곡. 저는 색스폰을 지금 한 4년 했는데 한 곡밖에 안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풀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여기서 동영상 틀어놓고 완전 외거든요. 그럼 저를 보시는 분들은 처음이잖아요, 그죠? 저 친구 색스폰 정말 앵콜 곡이 없어요. 앵콜 곡이 없어가지고 어떤 모임에 가면 이런 모임에서는 앵콜이 안 나오는데 뭐 개 없이 가잖아요. 앵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 한 곡밖에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담당자 가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곡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에다가 심어놓는 거죠. 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건데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치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체면으로 치유해주고 있고 교육을 해주고 있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권대영 회장님 말씀하실 때 뭐냐면은 청춘합장단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의 삶의 어떤 전환에 큰 어떤 계기가 됐다는 걸.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전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간디가 정말 평범한 변호사였는데 마리츠버그란 역에서 1박 2일 노숙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을 변호사로만 살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작. 고양이 라마 코끼리 마음 조금뿐인 강가를 돌아 이쁘다. 별빛 먼길 님이 오시는가 한잔하면서
세상 온갖 시를 모두 다 이제 시무려. 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도 비네 오늘도 하룻길 7, 80리 오늘을요 찾으러 온다 금강산은 부른다 세중에는 봉황새만수 문전의 풍년새 잠묘곡식 무인조 수리 비조물새들이 농촌하다 배짝을 지어 생긋이 날아든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 이거는 찍어야 돼. 와 좋다. 이렇게 돌자. 그래 한번 영상 찍어. 칙칙 폭폭 칙칙 저쪽으로. 절로 돌아. 와, 이 불이 정말 이쁘네. 아 이뻐요. 정말 좋아요. 오, 왔어? 아이고 어부인이 오셨습니다. 어부인. 우리 두진문 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또 생각과 포부가 같은 우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좋은 삼박숲굴에 와가지고 잠시 잠깐이나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아마 이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담으면 좋겠습니다. 권대욱 대표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세요. 와우. 야, 놀랐습니다. 정말 굽이 골짜기 이렇게 오는데 이 산꼭대기로 가나 진짜 산 넘어가나 가면 뭐가 있을까? 무량공부기들이 살기가 딱 좋은 곳이다 생각했는데 여기 딱 돌아보니까 여기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신도시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집들 또한 이러한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이러한 위대하신 우리 대표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매달 또 매주마다 멋있는 분들, 문학인들, 예술인들 또 자연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여기서 음악 활동이라든가 기타 많은 재능을 기부하고 재능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게 정말 내가 서울시장이고 내가 문화부 장관이라면 상을 드려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목을 짝짝 목을 짝짝.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세우네 김이 나는 창한잔 마주하고
찾아 헤매나 내 맘도 아닌데 네 맘도 아닌데 내가 너를 잡을 수가 없구나. 내일은 노남선 난행열차에 흔들리는 산 너머로 세월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잘한다. 떨어지던 막걸리 한 잔. 잘한다. 거긴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 변하는 말 들어 내게 묻지 않았으면 해 너의 맘 나의 그건 너하니 세상을 둘이서 만들자. 정겨운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정말 잘한다.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침이든 하늘이 정말 잘한다. 이야.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하신 이 길을 나의 꿈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잘한다.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 재밌지? 재밌어? 미소가 살았지? 그대는 모나리자 아니야. 나는 뒤돌아섰지만 나의 황도보라 뽑아야 돼요. 이로써 1박 2일에 걸친 서울대학교 인생대학 제13기 선막스쿨 1부, 2부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선막스쿨은 제가 따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단체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유익하고 그리고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에 봐요. 파이팅! 아, 좋습니다.